네,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뉴욕 증시였습니다. 과연 국내에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어질지 오늘도 연결고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의 송태현 과장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주제 갖고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연결고리 주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인플레이션 둔화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조짐이 보였다는 거고요. 증시에는 좀 지속적으로 좀 반등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딱 봐서는 뭐 그동안 고민이 됐던 것들이 많이 해결되는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 증시를 평하는 것 중에 재밌었던 것은 네.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 우려의 네. 피크아웃. 아, 이라는 게 되게 조금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좋네요. 그런 부분이 조금씩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악재가 사실상 계속적으로 산재가 되어 있고 해결이 네. 안 됐은 것은 뭐 분명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 최악으로 치닫던 것들이 조금씩 제자리로 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네. 지수가 어느 정도씩은 다시 바닥에서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이러한 형국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주간 기준으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다우가 8주 연속으로 하락을 했었었고 8주. 그 다음에 예. S&P 500이랑 나스닥 7주 연속으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6% 정도 지수 주간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오래 하락을 했었고 네. 반등이 나올 때는 역시 세게. 바닥에선 세게 나오는구나는 그러네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었고요. 네. 섹터 기준으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전 섹터 모두 다 상승을 하게 되는. 강했죠. 네. 그리고 이미 소비재랑 금융이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섹터가 8% 이상 상승을 하게 됩니다. 종목들은 더 세게 나왔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인이 있었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원인은 네. 역시 물가였습니다. 맞아요.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지표가 나오게 되고 그 지표가 이제 YOY 기준으로 전월 대비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내려오나 보다. 이제 조금씩 내려오는구나 그렇죠, 라는 이러한 이제 조금 더 희망 회로를 돌리게 되는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사실 이것을 안심하기에는 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뭐 이 월가에서도 네. 지금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 사실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쪽도 있기는 하지만 부정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는 쪽이 있거든요. 조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이 정말 추세 반전으로 돌아섰다라고까지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FS 인베스트먼트를 보게 되면은 이 미국 증시가 저점을 지나서 견고한 반등을 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네. 이제 고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코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 식품과 가솔린 가격의 상승 압력이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매크로의 악재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은 2022년도에 걸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계속해서 경계를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내용이 반대네요. 네, 아무래도 네. 뭐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 계속 일부 소수의 의견으로 있었었는데 네. 이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 대부분은 아직까지 악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베어마켓 랠리에 들어갔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힘을 많이 실어지고는 있어요. 네. 근데 그 베어마켓 랠리 이후에는 하락이 조금 더 길어진다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통상 과연 이제 베어마켓 나오고 났을 베어마켓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될 때 네. 과연 이것을 강하게 따라붙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그렇죠. 현금 비중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 맞냐 올라올 때마다 차라리 예. 그것에 대한 고민이 지금 미국 증시에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떤 게 네, 있나요?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조금 줄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요 주간으로 보게 되면은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뭐 수치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요. 만약 여기서 우크라이나라든지 네. 뭐 러시아 악재가 더 심각하게 한 번만 더 쳐준다면은 예. 만약 계속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뭐 유가 150달러 뭐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들 수가 있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유가가 사실상 115불이잖아요. 그렇죠. 높죠. 예, 올라가는 건 역시나 생각보다 쉽게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유가 보고 있으면 완전히 안심하면 안 된다. 또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관련된 이제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었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행복한 구간이었죠.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랐었고 네. 사실 나스닥 100에서도 하락한 종목이 3개 정도밖에 없었고요. 기술주가 좋았군요. 예, 그리고 S&P 500에서 하락한 종목 수가 30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으로 안더랠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날만큼은. 사실 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장 마감하고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랬죠. 가이던스가.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마켓에서는 안 좋았지만 장 마감 때는 플러스 4%로 끝났거든요. 그만큼 악재가 붙이고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도 보게 되면은 셌죠. 강한 종목이 한 4% 정도의 이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파벳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애플 같은 경우에 한 4%씩 이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아이폰에 대한 이 수요가 조금 흔들릴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공급도 조금 축소를 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아이폰 생산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2.1억대 정도가 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게 수요가 줄었다는 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컨센서스가 2.4억대였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 이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우려감은 한편에서 계속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4%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셉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5%,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4%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마블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잘 나왔어요. 실적 잘 나오게 되면서 한 6.7%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한 7%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역시나 이런 성장주들 이런 쪽에서 우려감이 거치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이 조금 더 강하게 올랐던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저는 지수만 보면서 야, 오늘 우리 장까지 좋겠는데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또 그렇지 않고 조심스럽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이 섹터별로도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떤 종목들로 좀 연결을 해봐야 될지 두 종목 뽑아왔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요. 이 세트레가이하고 맥스트 앞서서 얘기했던 거하고 약간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씩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저는 약간 반도체 얘기하고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런 부분이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미 지수가 한 1% 정도 올랐었고 그리고 야간 선물이 0.6%밖에 못 올랐거든요. 약했네요.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지수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건 만만치 않다. 그리고 휴장이 월요일날 휴장이잖아요. 미국 증시가. 그렇죠.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우리나라 증시의 지수만 놓고 보게 됐을 때 더욱더 지수가 강하게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지수에 민감한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섹터의 순환매 쪽에 이런 힘이 더욱더 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요 근래 보게 되면 코스닥이 이틀 동안 약했어요. 코스피 대비. 그런 부분도 오늘은 조금 더 코스닥이 더 강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군요. 그래서 관련돼서 섹터에서 이슈가 있을 만한 섹터 두 가지를 갖고 왔고 첫 번째가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위성 쪽이요? 네, 이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사실 누리호 발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리호 발사가 6월 15일 날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뭐 그 전에 누리호 발사 첫 번째에서는 사실상 아예 움직이지 못하고 끝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 현 정부에서는 우주 강국 관련돼서도 항공청 이제 이 신설을 했잖아요. 뭐 그리고 얼마 전에 보게 되면 하나그룹이 사실상 37조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항공 우주 쪽으로 조금 더 많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만큼 네네. 세트랙 I의 대주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 이슈 쪽으로 이제 인공위성 쪽, 우주 항공 쪽으로 세트랙을 잡으셨고, 두 번째는 넥스트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 메타버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이슈가 사실 6월 초에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애플에서 이 세계 개발자 회의를 하게 그거 되는데 매번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네, 거기서 이번에는 AR 글래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외신에서 몇 개 봤습니다. 네, 이 AR 글래스가 이제 출시를 해줘야지 네. 사실상 이제 메타버스 세계에 관련돼서 더욱더 확장이 많은 부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계속적으로 요즘 보게 되면 뭐 게임주라든지 여타의 이제 낙폭 과대 섹터들과 수급 경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 주에는 메타버스 쪽으로 조금 더 쏠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었는데 뭐 요 근래 움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네. 넥스트가 가장 좀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만약 메타버스에 대한 섹터가 더 움직이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같고요. 가는 게 이 안에서도 간다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가는 게 간다. 지금 낙폭 과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예. 있어서는 수급이 과연 누가 가장 많이 쏠려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이 지금 맥스트가 요 근래 움직임이 가장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움직이게 되면 맥스트부터 가장 강하게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뭐 2등, 3등의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체하고 또 애플과 관련해서 또 메타버스로 연결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두 가지 종목이었습니다. 세트랙 아이, 이제 우주 항공 쪽으로 좀 더 포인트를 맞추면서 누리호 쪽에 대한 그런 이벤트도 있어서 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애플 쪽에서 또 AR 글래스입니다. 또 애플이 움직이면 또 관련 또 생태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번 주 메타버스의 넥스트 한번 지켜보자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연결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투자하십시오.